자, 안녕하세요. 용화중학교 친구들. 자, 이번 시간에는 발표를 할 때 어떻게 청중을 고려하는지, 청중을 고려해서 어떻게 발표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말하기 준비하기. 친구들과 함께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힌 민규는 학급 친구들 대상으로 3분 말하기를 준비하려고 한다. 먼저 말하기의 주제로 무엇이 좋을지 생각해 보기로 했다. 일단 먼저 주제를 고민하는 거죠. 먼저 주제를 고민하는데 우리의 주제는 뭐예요? 우리의 주제는 나의 고민과 경험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10대답게 살아라. 그 책을 읽고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 쓰고 도전과제 제시한 그 내용이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그 주제는 세부적인 주제는 여러분들이 좀 각자 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민규는 뭘 생각했나 한번 보자. 우리 반 친구들의 관심과 요구를 말하기에 반영하는 게 좋겠죠. 그쵸? 항상 여러분들 청중의 어떤 지식 수준, 청중의 연령대, 어떤 특성, 청중의 어떤 흥미, 관심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중이 재미있어 하는 내용,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독도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으니 우리 반 친구들에게 독도에 관해 알려주면 어떨까?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하잖아. 지금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 다음에 우리 반 친구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을 거야. 그쵸? 우리 반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독도에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아는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등을 알아봐야지. 이 민규라는 친구는 설문조사까지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청중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청중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청중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에 관심이 있는 친구, 얼마나 알고 있는 친구, 얼마나 알고 있는지, 관심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조사를 했죠. 근데 설문조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고 설문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수행평가하는 상황은 설문조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1년 아니고 한 학기 동안 친구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친구들의 어떤 지식 수준, 친구들의 흥미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민규의 말하기 준비 수첩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민규는 내용을 마련하고 내용 구성한 요 기록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자, 우리는 내용 마련하기를 다 했죠. 여러분들 10대답게 살아라 책을 읽고 공감되는 부분 찾고 그 다음에 나의 경험, 관련된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도전과제 요게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을 마련한 거예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쓰면 됩니다. 자, 내용을 마련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발표문을 써야 돼요. 발표문을 써야 되는데 글을 쓰기 전에 내용을 한번 구성해 봐야 되겠죠. 내가 발표문을 어떤 흐름으로,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을 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내용을 구성할 때 유의할 점이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일단 도입에서는 도입에서는 흥미를 끄는 것이 중요하다. 흥미를 끄는 것. 흥미를 끌 때는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 멋진, 유명한 문구를 인용해도 되고요. 멋진 비유법을 사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도 좋겠죠. 이런 거 서리법이라고 하는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도 좋고요. 자, 그래서 흥미를 끄는 방법들을 사용하면 좋다. 그 다음에 전개 부분, 이제 처음, 중간, 끝에서 중간 부분에서는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면 청중이 지루해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 위주로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자, 우리의 발표에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의 발표에서 전개 부분엔 주로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 경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난 이 고민을 위해서 이런 걸 도전하겠다. 도전 과제의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전개에서는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내 경험도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러면은 말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정리 단계에서는 핵심 내용을 강조한다. 말하기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해야 되겠다. 요 앞에서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제 나는 이런 도전을 하겠다 한번 강조를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도입 전개 정리 한번 보면은 이 민규도 도입 부분에서는 말하기 주제와 관련된 질문 던지기를 했구나.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독도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말할 내용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제부터 이런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내용 소개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 독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얘기했으면 독도의 영역적 가치, 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을 쭉 전개 부분에서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핵심 내용 정리하고 당부의 말하기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 다음에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발표문 작성하기도 계획했고 매체 자료 준비하기도 있는데 우리 수행평가에서는 매체 자료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PPT 이런 거는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은 밑으로 쭉 내리자. 쭉 내리자. 여기. 자, 이제 연습하기가 있는데 우리는 연습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연습을 일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촬영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요게 연습의 과정이에요. 내용을 숙지하고 촬영하는데 촬영을 한 번만 해도 되지만 한 번만 찍어서 제출해도 되지만 여러 번 반복하세요. 최소한 한 3번 정도는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신감도 생기고 더 자연스럽게 멋지게 발표를 할 수 있어요. 자, 요 내용은 좀 건너뛸게. 우리가 요거를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짚어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건너뛰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자신감 있게 말하기라고 해서 민규가 앞에서 봤던 147쪽에서 봤던 요 내용 구성하기 개요에 따라서 발표문을 쓴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수행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발표문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요 민규가 쓴 발표문을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겠구나 라고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되고요. 자, 다음 쭉 넘어갈게. 자, 여기만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말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렇게 돼 있죠.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말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청중을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나 혼자 말하고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여기 앉아있는 다양한 청중들, 다양한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말을 하는 게 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러려면은 요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사람의 지식 수준은 어떤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쵸? 만약에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청중이 관심이 많아. 민규의 발표를 예로 들어보자. 독도라는 거에 청중이 만약에 관심이 많으면은 독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독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만큼 많겠죠. 그쵸? 독도에 대해서 아는 게 많으니까 독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해도 될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독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관심을 갖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질문을 던져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전략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또 뭔가 관심이 적으니까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재미있는 일화, 뭔가 재미있는 일화나 경험, 뉴스 이런 것들을 제시해도 좋겠죠. 그쵸? 그리고 독도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독도에 대한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안 될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아는 내용도 적고, 아는 내용이 적은데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면은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공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의 말하기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우리는 지금 주제가 나의 고민, 어떤 나의 도전, 이런 내용이죠. 나의 고민과 나의 고전,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나의 모습, 이런 건데, 자, 친구들의 고민에 대해서는 우리 청중 분석해보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요거는 정답은 없어요. 자기가 주관적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내가 우리 반 친구들을 생각했을 때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고민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또래에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나랑 연결되거나 나랑 비슷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보자. 자, 요구. 그 청중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또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민규는 독도가 왜 중요한지를 궁금해한다. 자, 왜 중요한지,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고 청중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청중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우리 말하기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말하기 상황에서 우리 반 친구들은 지금 친구들의 나의 고민, 나의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선생님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좀 진솔한 이야기를 원하지 않을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고민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로 인해서 생긴 어떤 친구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요 내용에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경험에, 내 진짜 경험을 얘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제 말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민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민규는 청중의 지식 수준이 뭐라고 어떻다고 생각했냐면, 독도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독도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독도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그걸 맞춰줘야 되겠죠. 그렇죠? 중학생의 수준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독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너무 방대하게 이야기하면 지루해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어떤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지막에 마무리에서 정리 단계에서 한 번 더 강조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청중의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독도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고려해서 중학생의 수준에 맞는 표현, 너무 어려운 얘기들 말고 중학생 수준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고, 중요한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간결하게 구성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렇게 말하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했네요. 자, 우리의 말하기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친구들의 지식 수준. 자, 우리는 지금 주로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내가 살아왔던 경험, 뭔가 학구적이고 어려운 학문적인 이야기, 사회적인,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친구들의 경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지식 수준은 뭐 그렇게 부족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중학생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늘은 청중을 고려한다는 것이 뭐고, 청중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제 교과서 내용 정리는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교과서를 자세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흐름으로 되는지 여러분들이 개략적으로 알고 이제 여러분들 말하기 준비하는데 좀 힌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수행평가를 수행하는데 채점 기준표를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하기 수행평가를 수행하는데 이제 활용할 채점 기준표입니다. 채점 기준표. 자,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 수행평가는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역량, 말하는 역량, 이걸 기르기 위한 수행평가고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성찰 개발 역량을 이제 키우는 수행평가예요. 자, 수행평가의 채점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도중에 청중의 반응을 살폈는가 요거고, 자신의 경험과 도전 과제를 청중이 이해할 수 있게 말했는가, 발표 과정 중 어려운 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는가 요거예요. 일단 말하면서 청중의 반응을 살폈는가, 청중의 반응을 살폈는가인데, 자, 요 채점 기준표 하나하나 선생님이 좀 짚어가면서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지워주세요. 요거는 좀 지워주고. 자, 일단 첫 번째가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유창하게 말했는가. 여러분들이 발표 내용을 발표문을 쓰는데 그 내용을 완전히 머릿속에 넣고 청중을 보면서 청중과 골고루 눈을 맞추면서 이제 시선이나 표정, 몸동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청중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요게 이제 첫 번째 채점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너무 버벅거리거나 계속해서 막 자기 발표 무슨 내용 하는지 생각하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중의 방향을 봐야 됩니다. 청중 보지 않고 땅바닥을 보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무슨 TV를 보면서 얘기하거나 먼 창밖을 보면서 얘기하면 안 되고 청중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고요. 청중과 눈을 맞추고 자연스러운 표정, 말의 내용, 그 발표하는 내용에 맞는 표정도 짓고 자연스럽게 몸동작도 하면서 청중과 교감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과 도전 과제, 이거를 청중이 이해할 수 있게 말했는가. 경험과 도전 과제를 청중이 이해할 수 있게 말했는가. 그냥 경험과 도전 과제 그냥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청중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의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청중이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들었을 때 이해가 가능해야 돼. 저게 무슨 얘기지?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이 선정한 도전 과제, 그 다음에 도전 과제를 선정한 이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청중이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발표문 쓸 때 고려를 해야 되겠죠. 발표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라고? 자신의 경험이 들어가야 되고 도전 과제가 들어가야 되고 도전 과제를 선정한 이유, 도전 과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문에 기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표 과정 중 어려운 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발표 과정을 충분히 밟고 연습을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발표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들이 무엇이고 이 어려운 점들에 나는 어떻게 대처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성찰일지를 충실히 썼는가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통한 연습을 성실하게 수행함. 요거는 여러분들이 3분 말하기 영상 촬영한 거를 선생님한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발표 과정 성찰일지.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찰일지를 쓸 건데 그 성찰일지에 내가 어려웠던 부분, 나는 발표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나는 청중이랑 눈 맞추는 게 좀 어려웠다. 그래서 청중이랑 일일이 다 눈을 맞추지 않고 조금 뒤편에 있는 벽을 보면서 가끔 청중이랑 눈을 맞췄다.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이랑 이에 대해서 자기가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성찰하는 글을 이제 타당하고 구체적으로 쓰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채점 기준표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운 교과서의 내용, 그리고 채점 기준표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발표문을 작성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영상 촬영해서 제출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열심히 경청해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